비타민C는 많은 질병을 치료를 하는데도 사용이 되어져 있고 질병을 예방을 하는데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C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영양제로서 열심히 먹어주면 당뇨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엄청 많습니다. 자, 오늘 제 댓글에 올라와 있는 비타민C로 인해서 당뇨가 좋아졌다, 여러가지 영양제를 먹었더니 당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좀 보여드리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지, 영양제를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가 왜 좋아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댓글에 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당뇨가 아주 심해서 당뇨약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메가도스 요법을 알고 나서 1년 3개월째 먹고 있는데 당뇨가 아주 개선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보통 4000mg을 먹었는데 좀 용량을 늘려야겠어요. 최근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3년 전인 12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7 정도 유지되었고 오줌에도 거품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는데 정상치 범위로 들어왔고 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나이는 59세인데 50대 초반으로 봐준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 이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또 보시면 비오6기소 시작한 지 2달 되었습니다. 당뇨 10년 되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에 15g 정도 먹었는데 한 달 전부터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도 안 피곤하고 너무 이상해서 일주일 전부터 비타민C를 오후부터는 안 먹고 하루 6g으로 줄이니 좀 나아졌습니다. 비타민C가 수면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세포 대사가 촉진되어지도록 해준다. 그래서 피로가 없어진다. 피로하지 않으니 몸이 활성화되어지고 결국 잠까지도 안 올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분 한번 볼까요? 비오6기소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먹고 있는 50대 후반 15년 당뇨 환자입니다. 이렇게 먹은 지 3개월 되었고 한 달 만에 당뇨약 줄였고요. 당화혈색소 8.2에서 7.8로 내려갔습니다. 가끔씩 속쓰림이 있어 소변염도 재분이 0.2 나와 소금 한 줌 먹으니 금방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도 박사님 덕분에 이유 없이 소화도 안 되고 장이 안 좋아 아파서 정신과 약까지 먹었었는데 3월부터 6알 먹은 후 완전 좋아졌습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전 키토산 분말 100% 구입해서 먹었는데 요즘 먹지 않았지만 계속 먹어야겠네요. 5개월 전에 당뇨 진단받고 간헐적 단식과 공복 1시간 걷기 식이요법으로 거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많은 글들이 이런 영양제가 당뇨에 효과가 있더라,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도 아닌 것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내 몸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당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에 관계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을 보고 대사성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다. 왜 그러냐? 정상만 바라보고 있고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비타민C는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지무지 쌉니다. 한 알에 42원밖에 안 합니다. 적인 차원에서 이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대사를 촉진을 시켜주는, 대사가 활성화되어지는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영양제를 먹으니까 왜 당이 좋아지느냐라는 건데 그 첫 번째 영양제가 비타민C다. 그래서 비타민C는 대사를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고 혈액의 순환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 먹으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잘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혈액을 묽게 해준다. 또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준다. 이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산소가 세포에 골고루 잘 전달되도록 해준다. 누가? 비타민C가. 비타민C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 산소가 많이 가니까
포도당을 없앨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인체에서 비타민 C 결핍이 되어지게 되면 계혈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계혈병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계혈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혈병 이것 자체는 이제 순환이 안 되고 썩는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계혈병을 차단을 할 수가 있다. 또한 강력한 한원제이고요. 콜라겐 합성에 쓰인다.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인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보조 효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근육을 만들어서 피부 주름이 덜 생기게 하는데도 비타민C가 필요하고요. 비타민C는 인간과 특정한 여러 동물 중에서도 필수적인 영양제다. 특히 인간에 있어서는요, 비타민C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몸에서.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C를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대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물질이다.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당 대사가 잘 되어져야 되니까, 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져야 되니까 비타민C는 꼭 먹는 것이 이롭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제가 식이섬유질입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입니다. 게껍질이나 새우껍질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키토산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키토산 공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게나 새우 껍질로부터 이 키토산을 순수하게 추출을 만들어낸 이 키토산을 먹어야 키토산이 섭취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식이섬유질을 먹었는데 당 농도가 조절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키토산 분자에 담즙산이 달라붙어서 이 위장, 소장, 그 다음에 대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키토산이 담즙산을 끌고 이 대장까지 내려옴으로 해서 이 대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여기에서 분비되도록 해준다. 분비되도록 해주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즙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즙산이 대장까지 끌려져 내려와야 되고, 끌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키토산이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게 되면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담즙산이 여기까지 잘 내려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지지 않으면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 조절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다.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이섬유질을 먹게 되면 그런 식이섬유질도 담즙을 붙잡고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하는데 가지고 내려오는 양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담즙산을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GLP-1이라고 하는 이 대장에서 잘 분비가 되어지도록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특히 췌장에서는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GLP-1이다. 그 정도로 이 당뇨와 관계되어져서는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호르몬 분비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담즙이고, 이 담즙을 끌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키토산이다. 그래서 섭취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키토산, 식이섬유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영양제로서 마그네슘을 섭취를 해주면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세포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글루카곤이 과잉으로 분비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방출을 억제를 시킬 때 이용이 되어지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방출이 억제가 되어지니까 혈당이 또 내려가게 되어진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우리 세포 내로 포도당이 들어올 때에도 기여를 하고요. 또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에 인식이 되어질 때도 기여를 하고요. 또 글루코스가 피루부산으로 분해되어질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굉장히 중요하다. 마그네슘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포도당이 분해되어져 가는 과정에 여기서도 마그네슘이 쓰이죠.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영양제가 혈당을 잘 내려준다라는 건데요. 이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줌으로 인해서 혈당이 떨어지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영양제로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비타민C는 산소 공급을 잘해주고,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포도당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외에도 각종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데 비타민C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양제다. 그 다음에 키토산인데요. 키토산은 위장 속에서 잘 녹아야 되고, 녹은 것이 담즙산을 붙잡고 대장까지 내려오고,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어지고, GLP-1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지면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인슐린 분비 촉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도록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질을 잘 먹어야 되고, 그 기능성이 뛰어난 식이섬유질이 바로 키토산이다. 그래서 키토산 섭취하는 것은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세포 내 신진대사,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글루카곤 폭주를 하는데 방지를 해준다. 결론,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C, 키토산, 마그네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